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단기 투자 특강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고 잘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단타일타 전문가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 심리랑 기법이랑 오늘 모든 노하우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단기 투자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특강.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투자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죠. 첫 번째, 5일선 기법도 있고요. 두 번째, 11선, 박스권 매매.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써야 되는지 알고 쓰는 것과 그냥 내가 기법을 모르고 급등주를 쫓아가는 것과는 수익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5일선 매매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5일선 매매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5일선 매매입니다. 5일선이란 11선이랑 21선이랑 제가 이렇게 이동평균선 개념을 적어놨습니다. 단기 이평선입니다.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과 이거 반대되는 말이, 대립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5일선, 11선, 21선을 우리가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61선, 121선을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매매할 그 기법은 5일선 매매잖아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단기 이동 평균선.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5일선이 무엇인지, 11선이 무엇인지, 21선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5일선이란 무엇인가? 11선이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제가 일단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종가. 종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3시 20분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3시 30분입니다. 3시 30분 가격. 그러면 장 마감했을 때 이따 가격을 우리가 5일 동안 평균 낸다. 그럼 그걸 선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거를 5일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10일 동안 평균을 낸다. 주말 빼면은 2주죠. 2주. 11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1선, 요거는 4주입니다. 4주. 21선, 11선, 5일선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HTS를 통해서 5일선, 11선, 21선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여기로 가시길 바랍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가시면 이동평균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이렇게 할게요. 5, 10, 20, 60, 120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방금 뵌 거 5일선이잖아요. 5일선만 딱 설정해 놓는 겁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나머지를 지우시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5일선. 그럼 이게 다 5일선입니다. 5일선. 이것 가지고 이 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왔어요. 우리가 5일선과 11선, 21선에 대한 개념을 배워왔지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HTS, MTS, 5일선 설정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이 설정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기준으로 평균 거래 대금이 얼마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 소화하고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뽑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일본 기준으로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나와야 된다. 이 말인즉슨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5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 이거는 자, 우리가 매물대 소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물대 소화라는 건 1번 차트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게 있고요. 2번은 상승하고 나서 빠지고 횡보하다가 빠지는 차트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는 1번이다라는 거죠. 왜? 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빠졌죠.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빠지니까 마이너스 손실이잖아요. 마이너스 손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이거죠.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게 매물대 소화했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냈는가, 수익을 내지 못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매물대라는 개념이 단번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이거 좀 제가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꼭대기에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손실 구간이겠죠.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 구간. 마이너스라 이거예요. 마이너스. 이런 거는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경신 한번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잘 가던 종목이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잘 가던 종목이 계속 잘 가면 52주 안에 고가를 찍으면 52주 신고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기준으로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일수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필수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필수는 아닌데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확률은 높아진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볼게요.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매수해야죠. 그리고 종가에 진입한다. 다음날 시가에 진입한다. 요거도 간단한 개념입니다. 타점을 의미합니다. 타점.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할 건지. 장대 양봉 나왔으면 종가나 시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산병, 양음량 패턴, 2, 3거래일, 조정 이후 급등 패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이런 차트가 나왔죠. 5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5일선 보이시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장대 양봉이죠.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5일선을 돌파했죠. 그럼 이때 그냥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매수. 이게 답니다. 더 이상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보조지표가 필요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선 같은 거 안 그으셔도 돼요.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검색기. 솔직히요. 검색기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이 받고도 하시는데 검색기를 통해서 수익이 난다면 다 그걸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검색기에 추출되는 종목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법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말씀드리다가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5일선,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 종가나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가나 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쭉쭉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빠질 수도 있죠. 이거 100%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제가 올라간 거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하면 되죠.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5% 아니면 뭐 5일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매매하니까 11선을 이탈할 때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 기준을 세우시고 짧게 들어갔다가 짧게 나오는 것을 목표로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장대 양봉들과 5일선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매수해야 되는 구간. 일단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되게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거래대금과 그다음에 5일선, 거래대금 5일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장대 양봉. 요거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개념이 없잖아요. 거래대금 빵빵 터지고 5일선 돌파했고 5일선 돌파했습니다. 5일선. 그다음에 장대 양봉 이때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그럼 언제든지 간에 요 세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5일선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요. 거래 대금 들어온 구간을 보셔야 됩니다. 이때 들어왔죠. 확실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때입니다. 거래 대금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꼭대기까지. 거래 대금이 무조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이평선, 5일선이죠. 5일선과 장대 양봉. 보시면은 5일선 라인을 돌파했고 장대 양봉 나왔고 5일선 돌파했고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그러면 이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가능하죠. 여기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금 들어왔고 5일선 돌파했고 장대 양봉이 나왔죠. 여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구간이든 간에 5일선만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을 실리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이때죠. 이때 있죠. 거래 대금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5일선. 5일선 이렇게 가는데 장대. 이때 우리가 다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고요. 거래 대금과 이동평균선, 5일선, 그다음에 장대 양봉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준비해온 차트고요. 실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뽑아내는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차트를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오늘 신규 상장주 녹화일 기준 19일인데요. 쭉쭉 내려가다 보면 자 5일선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첨단소재도 이렇게 5일선 돌파하는 대금이 나왔는데 요거는 거래 대금이 이날 100억이 채 안 실렸죠. 우리가 500억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 대금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겠죠. 매매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쭉쭉 내려와서 대동기업 같은 거. 이거는 보시면은 거래 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왔고 거래 대금 들어왔고 5일선 돌파하니까 충분히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5일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돌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벽하게 돌파할 때는 이 선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겠죠. 그럼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종목 선정 방법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이 원칙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또 좀 제가 찾아볼게요. 쭉쭉 갑니다. 쭉쭉 가보면 이렇게 내려볼게요. 쭉쭉 가다 보면 뭐 ICTK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5일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이때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법입니다. 이때 거래 대금이 1,000억 가까이 나왔고요. 윗골이 살짝 달렸습니다만 장대 양봉의 형태가 나왔고 5일선을 돌파하고 있죠. 요거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일선 돌파, 장대양봉, 거래대금, 종가나 다음날 시가 대 시가나 올 종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다음날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빠지면 5일선 무너진다면 정리하는 거 손절 간단하죠. 또 뽑아보겠습니다. 쭉쭉 가면 이런 것도요. 지금 5일선 돌파하긴 했는데 요거는 왜 우리가 할 수 없냐. 거래 대금이 310억입니다. 물론 장 마감할 때 500억 될 수 있겠습니다만 310억은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볼게요. 쭉쭉 내려봅니다. 쭉쭉. 토목큐브. 자, 보세요. 지금 5일선 돌파했죠. 거래 대금이 482억. 사실상 뭐 종가 때 500원 넘는다고 보면 되죠. 482억. 그리고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럼 우리가 이때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가나 시가에. 간단합니다. 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5일선만 보시고 장대 양봉만 보시고 요거 거래 대금만 보시면 끝납니다. 단타 기법이 별개가 없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태광 볼게요. 태광도 마찬가지죠. 5일선이 있는데 거래 대금이 520억 들어왔습니다. 520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5일선 이렇게 가고 있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확 나왔죠. 확 나왔습니다. 확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종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태광이라든지 아까 토목큐브도 마찬가지고 정리해보자면 거래 대금이죠. 그리고 이평선입니다. 요거 거래 대금 꾸준히 들어와야 됩니다. 꾸준히. 그리고 5일선 기준으로 그 장대 양봉 기준봉이 500억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 52주 신고가 경신한다는 거는 요겁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려다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차트로 가서요. 신고가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태광이 다 52주 신고가죠. 저희가 방금 본 종목이잖아요. 이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매물대가 앞에 좀 있긴 있습니다만 52주 신고가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52주 신고가 나오면서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온다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두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매매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일선을 돌파하는 볼게요.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들어갑니까? 장중이 아니라 종가나 시가에 들어간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적산병이라는 거 말 그대로 양봉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양음양은 양 색깔 바꿔볼까요? 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2, 3거래일 조정 이후 급등은 이렇게 올랐다가 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럼 이때 올라갈 때 5일선은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5일선 기법 안에서 쓸 수 있는 패턴들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강의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5일선 기법은 빠르게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템포가 느린 단타 매매. 단타도 속도가 다 나뉘지 않습니까? 엄청 빠른 매매, 적당히 빠른 매매, 중간 정도 되는 속도, 느린 매매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주식 초보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제가 단타 기법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 마치고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초가 매매 기법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은 5일선 기법을 좀 말씀드렸어요. 5일선 기법.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5일선 기법. 거래 대금과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5일선, 장대, 양봉. 요 세 가지만 제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잡고 매매 타점을 잡으면 수익이 날 확률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노후에 주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시초가 매매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투자대회 입상할 때는 이 시초가 매매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장이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기 종가고 요 시가죠. 우리가 시가라는 건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시가라는 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고 들어가는 매매가 있고요. 보고 들어가는 매매가 있고요. 아니면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미리 이전에 매수를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사놓는 거죠. 시초가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9시가 시가잖아요. 8시 57분 이때 매수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시장가로 매수 걸어놓으면 언제 체결이 되죠? 쭉쭉 가다가 9시에 땅 체결이 됩니다. 그럼 그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요. 변동폭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럼 이거를 버틸 수 있으시는 분들, 버틸 수 있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님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 기본 개념만 알고 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단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초가 종목을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오른다고 담는 게 아니라요. 종목을 미리 어느 정도 뽑아놔야 됩니다. 이런 게 강하구나. 이런 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종목을 뽑을 건데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요걸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전일 상한가 52주 시간 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트로 가셔서요. 관심 종목으로 갑니다. 취소하고요. 관심 종목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직접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뽑아낼 거냐? 자, 이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한가 종목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상한가 가면 지금 오후 시간대라 녹화 기준일 당일로 상한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5개 나왔네요. 한국첨단소재, 한국정밀기계, 웰킵스하이텍, 코롱글로벌. 이거 단기 과열은 패스합니다. 우선주인가요? 네, 우선주네요. 코롱모빌리티, 그룹우 이거 패스하고요. 카이노스메드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다음날 시가 매매 종목을 뽑기 위함입니다. 이거 설정해 놓고요. 다음날 시가 매매 종목을 뽑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매매할 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강한 종목만 한 종목 골라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관심 종목에 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고가 종목. 여기 가시면 종목이 쫙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메일홀딩스, 태광, 나이스 평가정보, 한국정밀기계, DNA링크, 아티스트 스튜디오, 휴메딕스, HD 현대중공업. 근데 HD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저는 가벼운 종목만 매매합니다. 가벼운 종목만 매매하기 때문에 휴메딕스, 아티스트 스튜디오, DNA링크 이런 것만 좀 뽑아낸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한 대 모읍니다. 한 대 모아요. 차트를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PPT 보면서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가 이걸 우선적으로 아셔야 돼요.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가. 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섹터가 뭐 로봇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AI도 있을 거고요. 드론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양자, 신규 상장, 정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어떤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로봇이 강하네, AI가 강하네, 드론이 강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통해서, 거래 대금 상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자가 강했다. 그럼 양자 안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입니까? 엑스게이트, KCS 이런 것들, 아톤, 그다음에 AI가 강하다. 폴라리스 AI, 그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우리가 넣어놓은 상태에서 시초가를 단타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단은 가정하에 우리가 갭이 3에서 5%뜰 때, 5에서 10%뜰 때, 10% 이상 뛸 때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이거는 우리가 한 번에 다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타를 얼마 가지고, 예수금 얼마 가지고 하는지 다 다르겠죠. 뭐 500만 원. 그다음에 얼마가 있을까요? 한 3천만 원. 시초가 기준으로 3천만 원. 그다음에 5천만 원. 그다음에 1억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시초가 자금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시초가를 하는데 1억을 넣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3천만 원이 좋고요. 사실 이것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쌀수록. 3천만 원도 너무 많고요. 한 1,500.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냐? 비중을 좀 조절하는 거예요. 예수금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걸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3에서 5%면. 자, 그런데 5에서 10%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한 번에 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분할. 그럼 1,500에서 우리가 분할로 간다면 한 750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상승시켰다가 눌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담아서 올라갈 때 바로 정리하면 좋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V자로. 시가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쭉 빠져서 내가 대응하기 힘들다. 그럼 그때 나머지 750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를 하시려면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가 갭이 10% 이상이다. 요거 보셔야 되죠. 시가 갭이 10% 이상이라면 매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웬만해서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경험하셨겠지만 10% 이상으로 갭이 떴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맞고 쭉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수익 구간이겠죠. 여기 우리가 매수해서 여기 매도하면 좋은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매수했는데 하자마자 살짝 오르고 쭉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트를 애초에 안 만나는 게 맞겠죠. 방법은 10% 이상일 때 안 하는 게 방법입니다. 괜히 저때 들어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게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종목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상한가 종목으로 볼게요. 우리가 상한가를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시가총액이 205억짜리죠. 보이시나요? 시가총액이 205억짜리입니다. 저는 500억 미만인 종목은 패스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걸 매매 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한국정밀기계. 요거는 사실 딱 봐도 그냥 정치스럽죠.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요. 400억이잖아요. 안 합니다. 그다음에 285.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돈이 몰리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중소형주도 아니죠. 완전 소형주. 완전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패스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린 리소스 이런 거 지금 1,449억인데 이런 건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매매하느냐?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재료를 보세요. 재료. 뉴스로 가고요. 그린 리소스 특징 검색하면 특징 검색하면 자 다시 볼게요. 특징 검색하면 그린 리소스 재료가 쫙 나옵니다. 재료가 초전도 자석 세계 최초 양자 냉각 성공에 올랐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시기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개발했는지. 뉴스 볼게요. 뉴스 보시면 그린 리소스가 강세를 보인다. 왜죠?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구글이나 IBM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냉각 온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거 언제냐 이거죠. 보시면 특히 그린 리소스는 세계 최초로 초전도 선제 대규모 양산에 성공했으며 초전도 자석을 생산하고 있어 주목받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예전에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진이 냉각 온도를 달성했다는 건 최근의 이슈인데 그린 리소스가 세계 최초로 초전도 선제 대규모로 양산에 성공한 거는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내가 들어갈 종목이 어떤 이슈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면 그거는 손실날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보시면 일봉 차트 지금 장기평선 부근에 121선 맞고 상한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강력한 저항선, 완전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겁니다. 완전 강력한. 그걸 우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매매는 시가 매매가 있습니다. 시가 매매.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죠. 근데 이제 분봉을 봐야 돼요. 분봉을 보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가 매매가 가능한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주가가 한번 올라올 때 매물대의 저항 물량에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막혀버리면 시가가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음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음봉으로. 그러면 여기 시가 갭 뜨고 쭉 빠진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시가에 들어가면 즉 물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그냥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매물대 차트 분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 하나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이노스 매도 보겠습니다. 카이노스 매도 보시면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요. 920억짜리인데 요거는 자 이때 보시길 바랍니다. 1월 12일이죠. 이때 거래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거래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쭉 깔려야 되죠. 쭉 깔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쭉 깔리고 나서 다시 21선을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라인을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매물대는 여기 라인인데 장기 이평선이랑 겹친다 이거죠. 이 종목은 내일 갭이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갭이 높게 뜬다면 막히고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갭이 높게 뜬다면 막히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시가에 눌리는 구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V자로. 시가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빠지는 거 확인했다가 저항 맞는 거 확인했다가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서 반등할 때 정리하고 나오는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신고가로 가야죠. 신고가 가면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태광, 뭐 한국정밀기계, DNA링크, 아티스트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요거 하나 있죠. 근데 요게 상한가 이후에 쉬어가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쉬어가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봤을 때 요거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아까 봤던 종목들과 이 지금 보고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어떤 게 더 강할까? 봤을 때 요거는 매물대를 다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요거를 매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장대 양봉 쉬고 장대 양봉 나오는 자리니까 이 다음 날 시가에 들어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3에서 5, 그다음에 10 미만, 5에서 10% 이상. 요거 패스하고요. 분할 매수, 요거는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개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DNA링크, 태광 뭐 있는데 볼게요. DNA링크는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를 어느 정도 다 소화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사실 시가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이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으니까 다음 날 시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길게 들고 가면 안 되고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죠. 왜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앞에 매물대가 조금은 쌓여 있어요. 이런 구간, 주가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에 다 매물대, 그게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앞에 매물대가 있구나. 그럼 내가 짧게 수익 보고 나와야겠구나. 이런 팁도 하나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정밀기계 이런 거는 정시니까. 태광 보시면 태광도 전고점 라인 돌파하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상승 N파, 거래대금 실리고 전고 라인 돌파했죠. 그러면 다음날 시가에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려면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매매 배워봤고요. 조금 이따가 추세 매매 말씀드릴 건데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5일선 매매랑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 배웠습니다. 5일선과 시초가 매매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보다는 전업주부, 전업투자자분들 아침에 딱 9시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쓰기에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추세 매매 기법 가지고 매매하시면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추세 매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직장인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기법입니다. 일단 제가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지선 우리가 지지한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항 라인. 여기만 주가가 오면 막혀서 빠진다 이거죠. 추세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요거는 좀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상승 추세대라고 하는 거죠. 요게 추세대.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기법이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자,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뭐 평균 거래대금 이거 제가 다 적어놨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가총액을 왜 봐야 됩니까? 요거를 왜 봐야 될까요? 추세, 말 그대로 한 곳으로 가는 어떤 성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중소형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막 1,000억 미만 그런 중소형 테마주들은 이런 추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 특히나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추세가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소형주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이 기법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은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단단한 기업, 무거운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평균 거래대금 500억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추세를 타고 이렇게 주가가 가려면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균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5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500억이 안 들어오고 뭐 100억, 200억 들어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겠죠. 그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지지라인에서 매수해서 이런 거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이거는 느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좀 성격이 좀 차분하고 느긋해서 빠른 거를 못합니다 전문가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빠른 매매를 좋아합니다. 빨리 승부 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요. 추세의 저항 라인에서 매도를 합니다. 아까 제가 지지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게 지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저항 라인은 요게 저항 라인. 주가는 이 안에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매합니까? 화면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1번 기법은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하는 겁니다. 매수, 매도.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밑에 거는 언제 매수하냐? 지금이 아니라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움직일 때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 추세의 지지라인 안에서, 상승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이 기법이다라는 거죠.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해서 5에서 10% 라인에 매도한다. 이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인 돌파할 때 언제인지 찾는 방법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트가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HTS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HTS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때를 볼게요. 차트가 보면 추세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저항 라인 이렇게 가죠. 많은 분들이 선을 어떻게 긋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 연결하시고요. 고점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점이죠. 고점은 여기입니다. 제가 이거 선으로 그냥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게 지지라인. 자, 이게 지지라인이고요. 이게 지지라인이고 저항 라인. 이게 저항 라인이다 이거죠. 그럼 이 안에서 주가가 상승 눌림이다 이거죠. 자, 첫 번째 기법. 느린 매매. 성향이 좀 느린 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매매하냐? 여기서 매매한다 이거죠. 여기서. 어디서 매도하죠? 여기서 매도합니다. 어디서 매수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해야 될 구간은 항상 가격이 빠질 때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런데.
매도는 어디서 합니까? 매도는 높은 구간. 여기, 여기, 여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볼 게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보시면 이것도 과거에 대폭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것도 추세 지지라인 잘만 그으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볼까요?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저항 라인도 이렇게. 그럼 주가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매매합니까? 여기, 여기, 여기. 두 번째 기법은 어디서 매매하죠? 이 라인 돌파할 때 여기. 저항 라인만 뚫고 올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여기로 와서 추세 라인을 그어봅니다. 추세가 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라인, 지지라인, 지지라인 쭉 긋고요.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쭉 긋고요.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매수 타점이고요. 여기가 매수 타점이고요. 여기가 매수. 첫 번째 느림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항 라인은 여기가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기법을 쓰려면 이 라인 돌파할 때, 여기 뚫고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법은 선만 그을 줄 안다면, 그리고 거래 대금만 분석할 줄 안다면, 거래 대금 분석 방법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500억 이상만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으로 설정하지 마시고요. 거래 대금을 필히 보시길 바랍니다. 500억입니다. 500억. 그리고 지지 라인을 연결한 다음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파동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을 뽑는 방법은 신고가 이런 데로 가는 거죠. 태광 보시면 추세가 다 잡혀 있잖아요. 상승, 상승,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오르고 있죠. 여기를 뚫으면 우리가 2번 기법 쓸 수 있고요. 여기를 만약에 뚫지 못하고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뚫지 못하고 빠진다면 가격이 이 라인이겠죠. 이 동그라미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종목이 계속 나와요. HD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시가 매매, 5일선 매매, 추세 매매 배워봤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실전에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 있고요. 저는 정영석의 단타일타 1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본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일타, 단기 투자 특강 배워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의들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힘든 시장 혼자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강의 영상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